잘 해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91페이지부터 해 나가셔야 됩니다. 9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구 차시였죠. 우선 9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토지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강화 또는 완화 추천놓습니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 지역 기능 증진 추천놓습니다. 경관통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과 관련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용도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우리 세종시 관할구역 전체에 걸쳐 빠짐없이 도시지역이나 관농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용도 지역이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가끔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문화재에 해당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대문 시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남대문 시장 만들어진 곳이라면 당연히 상업적인데 바로 인접한 곳에 남대문이라는 문화재가 존재합니다. 그 문화재를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상업적으로 지정해놨지만 그 남대문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남대문과 관련된 용도 지구를 따로 지정함으로써 저 남대문은 고층 건물에 빽빽히 둘러싸여 있다고 하면 쉽게 사람들이 볼 수 없죠. 그래서 남대문의 전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건물 높이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는 비행장은 없지만 만약 비행장이 세종시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 일대가 아무리 상업지역이건 또는 주거지역의 개발지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물 높이를 제한하기 위한 고도 지구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획일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했는데 지역적 특징에 따라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게 되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 지구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 지구와 관련된 종류를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1번 경관지구입니다. 아름다운 곳을 경관이라 표현합니다.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함부로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가 경관지구인데 전주 강역구에 되면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한옥마을이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옥 없애버리고 새로운 건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목표에 투자하셔가지고 유명해진 국회의원 계시는데 그분이 투자한 곳도 여기 경관지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함부로 개발하지 못한다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고도지구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도지구와 관련되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추천했습니다.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러면 최고 한도란 말과 최저 한도란 말은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만약 50m의 높이를 정해 놓게 된다면 최고 한도인 때는 모든 건물은 50m까지만 건축할 수 있고 이하가 되게 됩니다. 만약 최저 한도가 50m라고 하면 그곳의 모든 건물은 50m 이상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 설명에 최저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그런 취지에 좀 넣으면 바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고 작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얘를 꼭 잡아놓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란 말을 추천하시고 고도지구 보게 되면 최고 한도란 말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고 최고 한도 대신 최저 한도,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를 규제한다.
이런 표현이면 틀린 지문되게 됩니다. 오래 나올 겁니다. 방화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화재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화재와 관련된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이고, 방제지구는 금강이 자주 범람하게 되면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갖추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를 방제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지구 찾으셨죠? 여기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문화재. 그래서 남대문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남대문 보호하기 위해 보호지구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부터 군사시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중요시설물이라 표현한다는 점 확인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공군 하면 기억나는 게 비행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군 공항 교라고 기억하시는데, 공군 공항 학교라고 기억해 주시는, 네, 학교는 좀 그렇고 공군 공항 교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공군 공항 교라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 다섯 가지 중요 시설물에는 학교는 있다 없다. 그게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 학교시설과 관련되어서는 2년 전까지는 중요시설물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얘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군 공항교, 중요시설물은 총 5글자이기 때문에 5가지 중요시설, 공군 공항교라고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시골 마을을 한자로 표현하면 취락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한 장 넘기시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찾았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 끼칠 수 있는 PC방이나 뮤닥시설, 속박시설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데 그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9번 복합 용도 지구 찾았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이 복합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한 줄 밑에 복합적인 토지 이용 가로 해놓습니다. 도모하기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완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 용도 지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이쪽도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 목표는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위 제한을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공법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효과,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행위 제한이라는 것을 각각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용도 지역인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현재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지구를 9개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시행령에서는 총 5개 용도 지구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용도 지구를 세분하고, 법률에서는 용도 지구를 포괄적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을 살펴주셔야 되는데, 우선 법률상 용도 지구 구분과 관련되어 치계특보, 경복고, 방으로 9개 용도 지구를 우선 구분하십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시에 대통령을 보좌하신 분이 술 먹고 엉뚱한 짓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하면 개가 되었던 특별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게 치계특보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분 출신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서울에는 경복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복고등학교 동문이 잘 나간다더라고요. 그래서 빵빵하다,
방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9개 용도지구와 관련된 종류를 우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신 것은 쥐락지구입니다. 여기 쥐락지구는 시골에 있는 마을을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쥐락이거든요. 그러면 저 시골 마을에는 녹간 농자의 시골 마을이 존재한다고 하면 저 시골 마을 1980년대나 1970년대는 전기 수도시설이 아예 없는 동네였을 겁니다. 지금 2019년도에 그런 시골 마을이 있다고 하면 전기 수도 없이 그냥 생활하는 것을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냥 방치하면 TV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라 해서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처럼 TV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녹간 농자에 존재하는 시골 마을이라 할지라도 전기, 수도, 도로시설 연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뭔가 개발 사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전기, 수도, 도로 설치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가 뭐다? 쥐락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 농림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 한 100만 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5천 제곱미터가 시골 마을로 집 10채, 20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림지역 전체에 쥐락지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 마을에 대해서만 쥐락지구 지정하면서 전기, 수도, 도로시설 설치해 주면 되죠. 그래서 저 농림지역 지정되어 있는 곳에 일부 개발 사업 필요한 시골 마을에 대해서만 쥐락지구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학교 주변에는 PC방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원래는 1, 2월에 다 끝나야 될 상황인데 지금 제가 이거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계속하십니다. 여기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 하면 학교 주변에는 PC방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교육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 학교 주변이 상업지역이라면 위락설과 숙박시설을 충분히 건축할 수 있지만 교육 환경이 나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지정 목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 학교가 만들어질 예정인 곳을 미리 알게 된다고 하면 그 학교 주변에 PC방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반경 200m 이내의 지역에는 위의 시설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물은 기득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학교 만들어진 이후 주변에 경쟁업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예정지가 미리 알게 되신다고 하면 꼭 저한테도 연락 주십시오. 프리미엄 받아서 팔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지구, 뭔가 중요한 건축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금강이나 또는 장군면 주변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경관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오늘 수업시간 중에 반드시 보시는데 얘가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또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복합용도지구를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고도지구는 건물의 높이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최저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최고 한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방화지구는 화재 발생 시에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를 방화지구라 하고, 방제지구의 경우는 하천 등이 범람하게 되었을 때 그 범람에 대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방제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대통령에 따른 용도지구의 세 분 지정차셨죠. 1번 경관지구입니다. 여기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화 경관지구를 먼저 보십니다. 특화 경관지구 찾았습니까? 주요 수계 수변, 금강, 한강, 이게 수계이고요. 그 주변, 그것을 수변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보전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그래서 건축물 주변 경관 가로 해놓습니다. 수변 추천오시고
건축물 주변의 경관, 가로 해놓습니다.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금강 주변이나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옥마을에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경관지구 찾았습니다. 산지구릉지 추놓습니다. 자연 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그리고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의 시가지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시행령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하게 되면 저 시행령으로 세분하는 용도지구는 총 몇 개 있다? 5곳 존재합니다. 그 5개 중에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방 행정조직과 관련되어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 하기 때문에 특자시라고 기억해 놓으시는데, 특별히 특화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본문 표현 속에는 반드시 특별한 경관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자연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 경관이란 말이 나오면 자연 경관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봐가시고, 시가지 경관지구는 시가지 경관이란 말이 나오면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만약 본문 속에 자연 경관이란 말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특화 경관지구로 표현하고 있다면, 시가지 경관지구란 말 나왔는데 얘를 특화 경관지구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 설명 틀린 것이 됩니다. 특화 경관지구 나오면 본문 속에 뭐 나와야 된다? 특별한 경관. 자연 경관지구란 말 나오게 되면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이라는 말 쓰게 되면 시가지 경관이라는 말이 각각 나왔을 때 그 지문 옳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특화 경관지구와 관련된 지정 대상은 주요 수계 수변 경관. 그래서 우리 금강을 산책하다 보면 금강 주변에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그게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장이 금강 주변 지나다니시게 되면 그 금강 주변 일대에 대해서는 우선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지정하게 되거든요. 금강 주변은 다 뭐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그 중에 가끔 서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다고 하면, 제가 금강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용서하십시오. 지금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것으로서 용산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입니다. 이 용산지구의 개발 사업은 MB 때 계획된 적이 있고, 오세훈 시장 때 용산과 한강 일대에 걸친 초고층 건축물의 개발 사업을 도모했었는데 정권 바뀌면서 완전 무산되었다가 작년에 7월 달에 박원순 시장이 용산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에 대한 연계 개발 사업을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번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켰던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산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이 용산지구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겠습니까? 도시 지역의 상업지역이겠습니까?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용산 같은 경우는 강변북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강변북로를 따라 많은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몇몇 아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 보면 발코니에서 아니 거실에서 한강물 흘러가는 모습 보이게 되면 세월의 뜨뜻함을 무상함을 느끼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대신 꼭 하는 이야기가 저 한강 조망권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가격은 높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고요. 특히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한여름에 창문 절대 안 엽니다. 소음 심하고 미세먼지 심하기 때문에 문 절대 안 열거든요. 그리고 에어컨만 열심히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기 좋습니까? 시끄럽겠습니까?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거래하게 된다고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는 한강 조망권 이야기만 하지 소음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우울증 걸린다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왜 비싸야 되는지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시게 될 겁니다. 대신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되면 단점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다들 장점만 이야기하시던데요. 그리고 가격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용산 일대는 일부는 주거적, 일부는 상업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에 용산, 한강의 자연 경관을 보호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걔를 뭐로 지정한다? 물 주변은 뭐다?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이 유명한 것은 오렌지 쪽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압구정이라고 한명회가 만드는 정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곳곳에는 여러 가지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있는 곳이라고 하면 대부분 수변 경관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시설이 갖춰진다 해서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문화재입니까? 그냥 건축물입니까? 조선시대부터 만들어져 오던 건물은 두 가지입니다. 한옥 아니면 고궁입니다. 고궁이라면 문화재로 이미 지정된 상태이고 한옥은 문화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은 문화재 2단이다.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 문화재 아닌 것들을 오래도록 유지 보존하고 한옥의 생활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에 있다면 그게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주변 경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 자연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산지, 구릉지란 말을 보셨는데 우리 수변 경관도 자연 경관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대신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뭐다? 특화이고 산지, 구릉지란 말 나왔을 때 산, 구릉지 나왔을 때만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종시장이 언젠간 될 수 있죠. 제 수업 듣고 나중에 지방의원 하신 분들 한 10분 가까이 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공인중개 자격증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과 똑같은 대화를 하셨지만 중개사 공부하시고 나면 민법이나 공법과 관련된 법률 용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시면서 그 차이가 부각되다 보면 나중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시고 나면 뭐 한 자리 하셨다고 뭐 양복에다 뭐 달고 오시더라고요. 훌륭해 보이시던데요. 그래서 이 법률 용어라는 것을 좀 내가 체험하고 내가 쉽게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달리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한 5년 정도 그 지역에서 기반 닦아 놓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하시게 되면 한 자리 하시게 될 겁니다. 아, 진짜 그렇게 하시던데요. 제가 어떤 분은 중국집 사장님 하시다가 한 4년 동안 재수하시다가 붙으셨는데 한 27회 때 합격하셨거든요. 네, 작년에 지방의원 하시던데요. 괜한 이야기. 대신 그 4년 동안 재수하시면서 얼마나 법률 용어를 많이 익히셨겠습니까?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용어라는 걸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세종시장이 되었을 때 금강 일대를 보면서 아, 자연경관이 아름답겠구나.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야지. 그 이야기 하시면 남들이 놀라십니다. 금강 일대는 뭐? 특화경관지구 지정 대상이지 금강을 자연이라 생각해서 자연경관이라 생각해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면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카이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게 시가지 경관지구와 관련된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현재 경관지구는 특자시입니다. 특자시란 말로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봐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방제지구와 관련되어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1월 달에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시로 특별 자치시가 있다고 하면 자치시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시입니까? 비자치시입니까? 비자치시이고 충청남도에 있는 공주시는 자치시이죠.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을 누가 임명하게 되면 비자치 시군 구청장이라 하고 선거를 통해 뽑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만 자치 시군 구청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각종 구청장은 선출직이지만 성남시라고 하는 곳에 분당구청장이 있거든요. 성남시의 분당구청장, 그리고 천안의 동남구청장과 서북구청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천안시장이 임명한 구청장입니다. 그분들은 인허가권이 없는 비자치구청장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시입니다.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란 말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보호지구 찾으셨죠? 별표 해놓습니다. 어차피 경관지구 아니면 보호지구가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 보호지구와 관련되어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입니다. 문화재 동그라미 놓습니다. 전통 사찰정에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라 합니다. 중요시설물 찾으셨죠? 여기 중요시설물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총 몇 개이다? 5글자이기 때문에 5개입니다. 공군하면 공항, 그리고 교. 공군, 공항, 교입니다. 학교 포함된다, 빠진다. 학교는 빠집니다. 그 중요시설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얘는 그냥 지나십니다. 야생동식물 잘 살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를 생태계 보호지구라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생태계 보호지구가 DMZ입니다. 그쪽에 완전히 세계적으로 몇십 년 동안 사람 손이 안 닿아가지고 동식물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지뢰가 몇 개 있긴 있지만 지뢰만 조심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여기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입니다. 가끔 얘를 여중생으로 달리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 역중생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라고 하면 문화재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라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동대문, 남대문 있는 자리라고 하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공군하면 공항 생각나십니다. 그래서 공군, 공항, 교.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현재 보호지구는 역중생으로 세분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자집입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보시게 되면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줄쳐 놓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금남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 금남면 일대에는 사람 사는 동네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금남면 일대에 있는 시골 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 시골 마을에 전기, 수도, 도로 깔아주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뭐라 한다? 집단취락지구라 하고요.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취락을 시골 마을을 말합니다. 그 시골 마을에 전기, 수도시설 만들어주는 사업하고자 지정한 용도지구를 뭐라 한다? 자연취락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자집으로 기억하시고 자연취락지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시골 마을을 말합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만들어진 시골 마을을 집단취락지구로 한다. 그래서 이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을 때 자연취락지구는 반드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시골 마을에 대해서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주거지역에 취락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주거지역은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대상 아니죠. 주상공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절대 지정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집단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어디에만? 개발제한구역만. 그러면 우리 저 개발제한구역 외 계시 수도란 말 기억나시죠?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취락 정비하는
집단취약지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디에만? 개발제한구역에만 지정하는 것이 집단취약지구의 특징입니다. 만약 시가조정구역에도 집단취약지구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집단취약지구는 어디에만? 개발제한구역에만 지정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구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용통개발진흥지구, 관광개발진흥지구, 복합, 그리고 특정. 복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복합으로.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관광, 외 기능 추천했습니다.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개발진흥지구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까지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어디 중국집 이런 같지 않습니까? 서울에 산해관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는데 이번에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입니다. 그러면 주거개발진흥지구라면 아파트 만드는 곳이 목적이고요. 산업통개발진흥지구라면 우리 이기 신도시와 관련되어 성공한 곳이 판교이거든요. 판교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리고 중문단지나 보문단지라 해서 관광단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게 관광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집을 만들거나 공장 만들거나 관광단지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이 개발진흥지구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얘를 복합개발진흥지구라 합니다.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는 연구단지 외에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함께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게 복합개발진흥지구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복합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저 주산관 외 다른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를 특정개발진흥지구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세종시장이 되시게 되면 내가 땅을 많이 사놓은 곳 또는 내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학원생님들 몇 분 모셔다가 대치동 학원가를 만들어 놓으시면 집값이 3배 이상은 뛰실 겁니다. 최근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 사업, 아파트 단지 형태가 예전에 한 32평이라면 2억이 채 안 갔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높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서울 대치동 강남 학원생님들이 몇 분 내려오신다 해서 그 학원가 주변 아파트 가격이 제가 알기에 5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억도 안 되던 그런 아파트 30평 가격이 있다고 하면 학원 만들어지고 좀 활성화되고 나니까 서울 강남 가격만큼 올라가 버렸습니다. 집값 올리는 방법 좀 쉽지 않으십니까? 예,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런 교육을 특화시키고 개발하고자 한다면 주산관에 해당한다? 해당되는 아닙니다. 만약 서울 같은 경우는 노량진 학원가가 있습니다. 노량진 학원가 있는데 그 노량진 학원가 그걸 한번 만들겠다고 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때는 주산관이 아닌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복합이고요. 주산관 외에 아예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게 된다면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끔 상가가 많이 공실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제일 큰 원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담금 많이 내고 만들었기 때문에 상가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임차인이 나와서 장사하게 되었을 때 장사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학원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동네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냥 그거는 실무 쪽 넘어가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기억하실 것은 개발진흥지구는 총 몇 개 있다? 5개로 세분하게 되는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 우리 주산관이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그 지정 대상은 법률상 총 9개이고요. 저 9개 중에
5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한다. 거기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용도지구의 신설과 추가 세분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조례 동그래 놓습니다.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등을 정하여 법령에 규정한 용도지구의 용도지구, 법령에 규정한 용도지구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 그래서 위이의 법령부터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십니다. 뭐 신설 그리고 이 행위 제한, 신설 제한 이런 말이 있는데 얘는 일단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용도지구의 추가 세분 찾으셨죠? 용도지구의 추가 세분 찾았습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조례 동그래 놓습니다.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경관지구 추놓습니다. 특화 경관지구의 세분, 특화 경관지구 추놓습니다.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주청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추놓습니다.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3번 찾으셨죠?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 추놓습니다.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이 경우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 해당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책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 확인되셨습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찾으셨죠?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고 두 줄 밑에 대통령이 정하는 주거적, 공업적, 관리지역이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일반 주거지역부터 계획관리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 찾았습니다. 지정 기준 찾으셨죠? 여기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 지정 기준이 필요 없으시고 조금 이따 다시 바로 하나 더 보실 게 있습니다. 99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99페이지 잠깐 봐놓습니다. 99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복합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찾으셨죠? 찾았습니까? 우리 동그라미 1번 그대로 보십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추놓습니다.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에 불구하고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음 건축물 중에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감소되는 것입니까?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번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번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축물의 용도를 다 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끼는 게 마음 편합니다. 예, 잠깐 예를 봐놓습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용도지구와 관련된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과 관련되어 용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총 몇 개를 지정할 수 있다? 9개. 그래서 취계, 특보, 경복고, 방방 총 9개를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령에서는 저 9개 용도지구 중에 5개를 세분하여 지정했는데 우리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특자시란 말 기억하셔야 되고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시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입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 총 5개 특정 복합이라는 말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보시는 게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집이란 말을 함께 보신 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같이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휴대폰보다는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이쪽 나오는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보고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제가 뭐 휴대폰 뭐 중요한 내용 검색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은 보시는 게 나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용도지구는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걸쳐 지정한다. 필요한 곳에만 지정한다. 필요한 곳에만 지정하게 됩니다. 이 용도지구는 일반적인 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필요한 때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필요한 때 지정하게 되면 우리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률과 대통령 명령 그리고 장관 명령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 표현합니다. 보면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다고 하면 지방에서 만든 법은 뭐라 한다? 조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용도지구를 중앙에 만든 법령으로 전국의 모든 도시에 걸쳐 획일적으로 용도지구의 종류를 미리 결정할 수 있지만 저 중앙에서는 각 지역의 구체적 사정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단위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으로? 조례로 저 용도지구를 취계, 특보, 경복고, 방방 9개가 아니라 10번째 또는 11번째 용도지구를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9번째 외 10번째 용도지구를 새로 신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조례로 필요하다고 하면 분류 없는 상태, 우리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구분이 있다 없다? 5개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 없지만 저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보통 학교 주변에 유락설이나 PC방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게 목적이지만 간혹 주택가 주변에 뭐 대지 축사나 몇 개 있다고 하면 저기할 때 악취 심하거든요. 고기할 때는 냄새 안 나지만 저기할 때는 날씨 흐린 날에는 축사 주변에 있다면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가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주거단지 주변에는 축사 만들지 말라고 규제 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세분되지 않았던 것을 세분하는 것과 세분되어 있는데 그 종류를 추가하는 추가 세분이 조례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징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 우리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조례로 법령이 정한 외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데 저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 특별검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특별검찰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특별경찰도 존재할 수 있죠. 이들은 특별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겁니다. 특중입니다. 특별검찰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특별경찰도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특화 경관지구 그리고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보시면서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란 말 기억나시죠? 특자시 외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화 경관지구는 원래 주요 수계 수변 경관과 전주 한옥마을 주요 건축물의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했는데 이 특화 경관지구를 한옥마을을 위한 경관지구로 또는 주요 수계 수변 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총 몇 개? 특중입니다.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그러면 이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에 우리 5개 공을 하면 공항, 교회였습니다. 학교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지만 저 학교를 보호할 목적으로 학교 시설 보호 지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추가 세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표현하는 종류들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조례에서 무엇을 추가 세분했는지 그거는 그 지방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험거리 아니지만 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총 몇 개? 4개. 저 4개 외에 엉뚱한 게 등장하게 되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되게 될 겁니다. 얘를 이번에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재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령, 이 법령은 적용 대상이 어디다? 대한민국 전국소입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에 아주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고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용도지구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되셨다고 하면 이제 얘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이러한 용도지구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각종 행정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 우리 스쿨 존이라는 말 들은 적 있으시죠? 그 존을 공법에서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 표현하고 광역계획권이라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 관한 개념, 존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 장소 이야기 나오면 지정할 수 있다. 이거 행정계획은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용도 지구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지구는 장소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단 이게 잡히셔야 됩니다. 이게 잡히셔야만 나중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하나하나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인데 예외는 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용도 지구를 신설하거나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을 하게 되면 저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입니까? 지방에서 만든 법입니까? 지방에서 만든 법이라면 전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예외적인 경우에 용도 지구의 지정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앞서 제가 계속 시도의사부터 대도시장까지 계속 가로하라 했는데 아무 느낌 없이 같이 가로만 하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깐 해보시게 되면 요걸 봐야만 빨리 쉬실 수 있습니다. 우리 91페이지 봐주십시오. 9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 용도지구에 구분 지정 사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 경관지구 바로 위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결정 권한은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갑니다. 용도지역이건 용도지구건 장관지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93페이지에 용도지구의 신설 추가 세분 찾으셨죠. 그리고 양걸 1번 지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양걸 2번 추가 세분 지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으셨고 한 장 넘기시면 방제지구 지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으셨고 4번 복합용도지구 지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으셨죠. 제가 아까 그거 지켰는데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권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에 조례로 신설하는 것 누구만 할 수 있다? 조례로 신설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용도지구를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하는 것 추가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뭐다? 특경, 특중입니다.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특경, 특중이란 말로 계속 반복하실 겁니다. 특경, 특중은 누구만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방제지구입니다. 그런데 저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끝에 결정할 수 있다입니까? 결정해야 한다입니까? 강행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여기 방제지구 지정 변경과 관련되어 방제지구 지정 변경과 관련되어 지도의사 대도시장은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제발 강행 규정을 해주십시오. 이때만큼은 임의적 절차가 아닌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 절차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방제지구와 관련되어 여름에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비만 조금 오면 하천 범람에서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곳에 자연재해 대처하기 위한 방제시설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제지구 지정만큼은 임의적 지정 대상이 아니라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공법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지정 대상이지만 필수적 지정 대상이 딱 3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제지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오늘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보실 내용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한번 동영상 듣고 이 수업 따라오셨다고 하면 정택 10년이란 말과 시공록 30만이란 말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에 해당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바로 기반설 부담 구역인데 저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되어 20% 이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지만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곳이라면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세 개 빼고는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지금 투기과열지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야 한다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다. 이 세 개만 강행 규정이고요. 이 세 개를 뺀 장소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는 항상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우리 첫 번째 함께 공부하시면서 강역계획권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정해야 한다이고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끝에 지역, 지구, 구역. 오늘도 함께 공부하셨던 전산택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지구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장소에 관한 개념 나온다고 하면, 장소에 관한 법률 용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죄다 지정할 수 있다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지도의사 대도시장은 자연재해가 계속 반복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각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자연재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 관리할 필요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 지정, 변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는 게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여기에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만 지정하는 겁니까? 이것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예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장관은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없다. 다시 보십니다. 94페이지에 4번 복합용도의 지구 지정 차시였죠.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적, 공업적 관리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금 94페이지에 그리고 두 줄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지역 등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말한다. 지금 94페이지에 양가로 4번 94페이지에 양가로 4번 찾았습니까? 국토교통청은 복합용도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잠깐 파악해 놓습니다. 얘는 대신 걸로 알고 있고 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긴 안 되지만 여기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복합용도지구는 용도를 복합으로 그래서 가끔 터미널을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지만 복합터미널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터미널 시설이 한 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것을 뭐란다? 복합 용도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원래 일반 주거지역에는 일반 주거지역 지정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하는 것. 일반 공업지역에는 원래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만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추가하는 것. 그걸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일반 공업지역을 아예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거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바꾸면 참 좋은데 원래 일반 주거지역일 때 최대 용적률은 얼마이다?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135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제일 좋은 전원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런데 얘가 준주거지로 바뀌게 되면 용적률이 500%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로 바뀌었을 때 이 500%, 200% 차이 나게 된다고 하면 그때 대지 면적이 한 10,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곳에 200% 차이 난다고 하면 2만 제곱미터의 건물 양이 더 많아지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상가 비중은 한 4%밖에 안 됩니다. 전체 시가지 용지 중에 4%밖에 안 됩니다. 만약 상가 비중이 주상공의 비중 중에 5% 초과해버리게 되면 상가 가격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대신 우리 세종시는 참 특이하게 상가 비중은 5%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상가 임대가 안 돼서 상가 임대료가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계획했던 인구 또는
임대료가 적정하지 못하게 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상가 임대료를 낮추고자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세종시 해야 되는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어차피 상가 임대료 높아지니까 그 상가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좀 저렴해지게 되면 찾는 사람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 도매시장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 것이 상가 가격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엉뚱한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택이 충분한데 이 주택 외에 갑자기 상가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준주거 정도 변경하게 되면 상가 비중이 너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건물 너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종전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이곳에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추가로 건축 가능하게 하는 게 복합 용도지구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일반 공업지역의 기능 그대로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가르치지만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복합 용도지구인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이 10개였는데 이곳이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 15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인 복합 용도지구에 건축 가능한 건물은 이제 10개가 아니라 2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선택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허용하는 제도를 뭐란다? 복합 용도 지구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만, 일반 상업지역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이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힘들어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일단 쉬었다 하십니다. 예.